저번 시간에는 이 확률 낮은 매매들에 대해서 알아봤고, 오늘은 이제 나머지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개인적으로 ICT 트레이딩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바이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바이어스를 정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오더 플로우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. 헷갈리지 말아야 하셔야 하는 게, 이 다른 기술적 분석에서 나오는 그 볼륨 프로파일 오더 플로우를 뜻하는 건 아니고요. 이 말 그대로 그냥 단순히 전체적인 흐름을 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오더 플로우를 확인하는 데 이 참고를 하고 바이어스를 정합니다. 이 바이어스를 정하는 법은 이 위에 링크에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. 참고로 이건 바이어스를 정하기 전에 이 큰 타임 프레임의 오더 플로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4 시간 봉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캔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. 자, 첫 번째, 프리미엄 디스카운트로 그려본다. 그리고 그 안에 페어 밸류 갭을 찾아본다. 그리고 만약 있다면 그 안에 페어 밸류 갭이 있다면 그곳에서부터 IRL, ERL을 생각을 해 본다. 그리고 그 지점에서 리퀴디티 수입이 일어나고 SMT가 일어났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CISD 또는 MSS를 확인을 해 본다. 제가 그래서 이게 오른쪽 왼쪽 같은 차트인데 이 딜링 레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프레임을 잡을 수 있는지 번호를 붙여서 표기를 해 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리젝트 당하고 브레이크스루 되는 곳을 찾아본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어느 저항 지점에서 이 저항을 받고 튕겨 가지고 크게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크게 움직인 부분을 지금 이 예시에서는 이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이제 다른 불리시한 PD 어레이들이 서포트를 해 주는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동시에 이 bearish한 PD 어레이들이 disrespect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죠. 저기 숫자를 표기해 놨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세요. 이 빨간색 선이 저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파란색 선이 이제 브레이크스루 되는 부분인데, 그 이후에 이제 전날 캔들에 0.5 지점을 지지받고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저 3 번을 보시면 저런 페어 밸류 갭이 아래로 가는 걸 지지를 해 줘야 되는데 disrespect 하는 걸 볼 수 있죠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단순히 월봉이나 이 위클리 캔들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,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예시를 안 만들었습니다. 그냥 단순히 색깔만 보고 '아, 전체적인 오더 플로우가 위로 가는구나. 아래로 가는구나.'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쉽습니다.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아주 꽤 잘 맞습니다. 대신 월 초에는 좀 확률이 떨어지겠죠. 자, 이번에는 이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쪼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. 예. 근데 미국에는 프라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추후에 영상을 한번 만들긴 할 건데요. 아주 쉽게 간단히 설명을 해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, 이 일정의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은 이 회사에서 얼마짜리 계좌를 주고 이제 그 계좌를 운영을 하면은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트레이더가 먹는 구조의 방식입니다. 처음에 이거를 들으면 '이게 무슨 사기 아닌가?' 싶으실 수도 있는데, 아니 그럼 회사는 무슨 방식으로 돈을 벌어?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, 사실 그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 비용이 따로 있고요. 이 테스트 통과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곳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고, 또 이제 테스트를 통과하고 쪼금 실력이 있는 트레이더들은 또 자기들이 이제 선별을 해 가지고 카피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카피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그렇게 또 수익을 내고요.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실력 있는 트레이더들의 데이터도 축적을 해서 헤지 펀드나 아니면 뭐 다른 기관에 팔기도 하고요. 네, 아무튼 이거는
그 회사 입장이고요.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 테스트 기준이 있어요. 이 대부분 이제 보통 6에서 8% 정도 수익이 나고 그러면 테스트 1 차가 통과가 되고, 또 거기서 이제 5에서 6% 정도 수익이 또 나오면 진짜 돈을 이제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. 문제는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진짜 아주 극소수의 트레이더들만 출금을 하고 성공적인 이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. 미국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회사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이런 데이터를 공개를 안 해요. 예. 근데 이제 일부 망한 회사들이나 아니면 뭐 전 CEO들이 이제 본인 유튜브나 이런 곳에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제가 이 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. 보시면 이 성공적인 트레이더랑 실패한 트레이더들의 특징을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특징이 명확하죠. 화면을 정지하고 이제 한번 천천히 보세요. 이 자산군 관련해서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, 그냥 하루에 매매 횟수나 손익비, 그리고 매매 보유 시간, 또 스탑 로스랑 그 프로핏 타겟을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됩니다. 저기서 매매 보유 시간 관련돼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스캘핑 같이 몇 초나 아니면 뭐 아주 짧은 몇 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이 어떤 거를 의미할까요? 엔트리가 1 분봉이라는 말과 같죠. 근데 엔트리가 15 분봉이나 이제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매 보유 시간이 길겠죠. 그리고 이번에는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. 그리고 본인의 관점대로 시장이 움직일 때 이 다 청산하지 않고 일부는 남겨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. 제가 이 1, 2, 3 이렇게 적어 놨는데 1 번부터 한번 보자면, 이 매매를 들어갈 때 인밸리데이션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. 예를 들면 익스펜션 캔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얕은 되돌림만 주는 게 맞는 건데 아주 깊게 되돌림을 준다? 그리고 스윙 포인트를 먹는다? 그러면 이제 관점이 틀린 거죠.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았으면 이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 스탑 로스 손절매를 두는 거고요. 2 번, 두 번째, 익절 지점을 이제 2개 이상을 두어서 적절한 지점에서 이제 계속 부분 익절을 하는 겁니다. 그게 이 스윙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세션 고점이나 뭐 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날 저점이나 고점이 될 수도 있죠. 그거는 이 위에 링크에 DOL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 번은 이제 사실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승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그냥 자기 지금 매매하시는 금액을 극단적으로 한번 줄여 보세요. 그래도 돈 벌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지금 매매당 200 불이나 300 불로 하고 있다면 뭐 한번 100불 이하로 한번 줄여 보세요. 자, 그럼 이번엔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볼게요. 4 시간봉을 저렇게 바이어스를 파악한 뒤에 이제 30 분봉의 이제 구조를 보고 3 분봉에 들어간 건데요. TP를 저렇게 3 개로 나눠 놨습니다. 그리고 TP를 TP1을 터치하자마자 부분 익절을 조금 하고 스탑 로스를 본청 있는 곳으로 옮겼고요. 뭐 사실 쪼끔 더 위이긴 한데 그냥 본청으로 내렸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프라이스 액션을 보면서 스윙 포인트 위에 예 스윙 포인트 위의 지점에 이 스탑 로스를 두는 거죠. TP2를 이제 투 TP TP2를 터치한 상태에서는 이제 대부분 다 청산을 했고 한 계약만 남기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. 이 매매 복귀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시장이 더 많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없다면 일찍 청산하지 마시고 이 러너를 남겨서 수익을 극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은 차트 노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이게 진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
이 차트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이성적인 사람도 이제 몇 시간 지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. 그래서 런던이면 런던, 뭐 뉴욕이면 뉴욕 매매 시간을 정해 놓고 딱 그 시간에만 차트를 분석하고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. 이 어떤 부분은 '매매랑 분석은 따로 봐야 되지 않느냐.'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그 시간에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. 어차피 이 매매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이 대응의 영역이라 미리 해 봤자 이 생각만 많아집니다. 총 정리를 해 보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명확히 나오죠. 이 ICT 매매 기법을 다루는 유튜버 입장에서 좀 웃긴 말일 수도 있는데 시장에 이 어느 기법이든 다 통합니다. 이 기법은 잘못된 게 없어요. 예.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이나 이제 배운 것들을 좀 적어 봤는데요. 이 투자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일 끝나고 와 가지고 피곤한데 이 컴퓨터 켜서 뭐 아니면 인제 혹은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누워서 쭉쭉 차트 긋다가 이제 진입할 때 되면 되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충동적으로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한번 세워야 됩니다. 그런 말이 있죠. 이 한 번은 실수, 두 번은 습관, 세 번은 고의. 이 본인의 매매 원칙을 세 번째 어겼을 때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. 이게 진짜 내 길이 맞는지. 자 그래서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